좋은 어른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어른이 되는 길은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바로 이곳에서 수많은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힘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혁신의 아이콘이자 대한민국 청년들의 영원한 멘토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초대 이사장이시죠. 황철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재단이 10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10년을 맞이하게 된 소감을 오늘 쭉 들어볼 텐데 일단은 재단을 맨 처음에 설립하셨을 때 그 계기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희망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자. 네, 제가 이제 2010년도에 벤처기업 협회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사회적으로 벤처가 필요하냐? 벤처인들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벤처의 무용론까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이 좋지 못했던 그 의식과 환경을 좀 바뀌어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보자라는 많은 분들의 그 부탁으로 제가 벤처기업 협회장이 됐습니다. 네. 됐는데 벤처기업 협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 중요한 벤처기업 협회장을 맡게 됐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벤처 생태계를 위해서 미래 젊은 사람들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야 될 건가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사회가 이게 청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았습니다. 청년들은 철이 없다. 네. 고생도 안 하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런 그 생각이 많이 그런 그 의식이 많은데 이런 의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네. 이 청년들을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희망이 없어졌냐. 서부터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1960년도 초는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 가장 지식 수준이 낮은 국가 중에 하나였다. 그렇죠. 그런 국가가 세계가 놀랄 만큼 한강의 기적을 만들면서 급성장을 했다. 맞아요. 네. 여기에 동력은 뭐였나라고 봤을 때는 헝거리 정신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공부시킨 이유는, 제가 공부한 이유는, 또 우리가 일한 이유는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밤새워서 일했고 토요일 일요일도 연구를 했다. 사실 노동의 혁신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그 노동의 혁신의 바탕은 헝거리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강의 기적을 보고 느끼는 순간 헝거리 정신이 없어졌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래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기업가 정신이다. 나에서 우리, 그 절망을 희망으로 더 잘 살고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뭐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벤처 1세대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해서 지원을 받아내고 또 정부를 찾아가서 정부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정부도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고 금융계도 찾아다녀서 금융계에서도 지원을 좀 해주십사 해서 모든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2010년도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설립하게 됐고 네. 지금 대한민국의 시드가 지금 대한민국의 결과에 시드가 그때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헝그리함이 사라지면서 뭔가 발전이 멈췄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이제 정말 그야말로 점프,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벤처협회장을 맡으시고 거의 1년 만에 이제 네. 재단도 설립을 하시게 된 거네요. 벤처협회장을 맡으실 무렵에 정말 어려운 시기였던 거잖아요. 벤처 기업들이 많이 뭐랄까 정신을 잃어가고 그리고 벤처 무용론 뭐 이런 얘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협회장을 맡으시면서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청년들을 기업가 정신을 다시 벤처를 일으키는 그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시면서 이제 재단을 설립을 하시게 된 건데 이전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전혀 없었던 거죠. 뭐 이렇게 유사한 사업은 있죠. 있었겠지만 이게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네. 기업가 정신이라는 언급을 한 거는 제가 처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가 정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고민을 하고 많이 설득을 하고 하는 과정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그 우리나라가 잘 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공정과 정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는데, 네. 근데 공정과 정의는 그 시대의 국가의 정신에 의해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벤처기업 협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 뭔가를 되새겨보고 다시 되새겨보고 또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대한민국의 정신이 뭐지? 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홍익인간? 근데 홍익인간도 기성세대 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지만 네. 젊은 세대에서는 그렇죠. 홍익인간, 홍익정신 이걸 아는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그 공정과 정의는 그 시대에 맞는 국가의 정신을 바탕이 돼서 공정과 정의 기준이 설립돼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제가 생각할 때 네. 대한민국은 기득권의 논리와 억지와 생대의 기준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가치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새로운 가치 기준은 시대에 맞는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대한민국 정신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한민국의 시대에 맞는 정신을 기업가 정신으로부터 만들어 가자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이제는 많은 분들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은 그 대략적인 느낌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감을 하시고. 정확하게 기업가 정신은 뭐다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는 생각이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저는 쉽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좋은 일이 행복을 만든다. 좋은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업가다. 네. 그런 기업가를 만들어내는 생각이 기업가 정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부모님과 리더와 기업가 정신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뭐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든 아니든 높은 지위에 계시든 아니든 많이 배우시고 못 배우신 분이든 아니든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다라고 존경받아 생각합니다. 마땅한. 네.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고 잘 키우고 성공하게끔 바라고 희생하고 이끌어주는 것처럼 사회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리더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생각, 부모님의 생각, 리더의 생각이 기업가 정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잃지 않았을 때 대한민국도 진정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만드신 재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청년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단 말이죠.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이 된 이유는 뭘까요? 청년을 넣으신 이유. 가장 중요한 건 기득권과 고정관념을 탈피해야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새로운 변화가 성장의 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기득권은 고정관념을 이미 갖고 있잖아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기는 참 힘들다. 그렇죠. 네?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는 청년들의 의식을 바꾸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청년이고, 청년은 희망이고, 청년은 뜰림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청년은 네. 청년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고 동력이 생기니까 네. 국가적으로나 뭐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청년은 참 희망이고 동력이니까 청년이라는 이름을 넣고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니까. 네. 순간적이지만 청년 황철주님의 웃음이랑 약간 겹쳐 보였다고 해야 되나요? 청년 당시의 꿈을 지닌 그 당시의 모습도 참 궁금해진다는 생각도 들고 잠시 후에 또 여쭤보기도 할게요. 그렇게 재단이 설립이 되고 10년이 흘렀어요.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10년 동안 재단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어떤 변화를 맞이해 왔는지도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해 오셨으니까 어떤 것들이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 네. 저는 사실 가장 가치 있는 변화, 가장 튼튼한 변화는 잘 느끼지 않는 변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리 없는 변화는 했는데 뭐지? 이런 변화가 진짜 좋은 변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이 설립되고 기업가 정신재단이 10년 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뭐를 이렇게 많이 했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왜? 정신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네?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네. 이제 그런 게 희망을 주고 나만 생각했는데 우리도 생각하게끔 하는 거. 파괴를 증오를 생각하는데 사랑을 생각하게 하고 내 혼자인데 함께 가자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 새로운 정신을
뭐 이게 새로운 정신의 바탕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새로운 희망과 사랑과 네. 보이지 않는 동력을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매일매일 바라보면 부모님의 짙어가는 주름을 느낄 수 없지만 10년 전에 사진을 딱 봤을 때는 야, 우리 부모님께서 정말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이렇게 세월이 흘렀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이라는 거, 뭐 사랑이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간다는 그런 우리의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하루하루는 느끼지 못하셨을 수 있지만 그럼 10년 전과 지금 재단의 10주년을 맞이했을 때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네. 이제 그때는 벤처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버릇 없다.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자기만 생각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지금은 벤처가 미래의 동력이다. 그리고 혁신의 주체가 벤처고 청년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그 멘토링이 중요하고 멘토링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고 창조 생태계, 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모든 기관이, 정부가 혁신과 벤처와 행복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이 시작됨으로 해서 이 정도의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살짝 쑥스러워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동의를 합니다. 예, 저는 10년 전에도 청년이었고 지금도 청년이고 지금은 약간 무르익은 청년이 됐지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사실 창업이라는 거, 벤처라는 거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저 세상 이야기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누구나 창업이 될 수 있는 시대다. 이 말이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 청년들의 목표의식을 굉장히 높였다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청년이더라도 좋은 대학교 나오더라도 목표가 세계가 아니고 네. 세계 지도자가 아니고 뭐 공무원, 대기업에 입사하는 거, 맞습니다. 네. 변호사, 의사가 최고의 목표였어요. 근데 이게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이 정신이 세계로 끌어올렸습니다. 경제도 혁신 경제로 세계를 리딩하자. 전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잖아요. 모든 면에서. 네. 근데 이게 우리 정신의 그 정신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정신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뿌리부터 영양제가 주어져야지 건강하게 자라죠. 그래서 쑥스러워하실 거 없이 자랑 타임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10년 동안 재단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해서 그렇게 정신과 마음가짐을 바꿔오는데 앞장서셨다고 보여져요.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이건 진짜 잘했다 우리 재단이. 이제 우리 기업가 정신재단은 우리 민간으로만 민간에서 시작됐지만 네. 민간의 힘에 의해서만 운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이 금융권과 네. 이게 공기업과 정부의 큰 지원과 협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의 동력을 바탕으로 그 학생들한테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교육과 새로운 의식 교육과 희망 교육과 공유 교육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이게 그 성공한 사람들이 후배들한테 그렇죠. 공유하는 도움 네. 이런 모든 사업을 교육부나 중기부, 과기부, 그 노동고용부 이렇게 모두 다 그 지원을 받고 협력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의식을 그 올바로 잡아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 대한민국의 가치 기준을 많이 높였고 10년 강산도 바꾼다라고 했는데 우리 기업가 정신재단이 대한민국 국민의 세계관을 바꿨고 세계의 문화가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로 돼 가고 있다. 이거는 좀 엄청난 그 결과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우리 혼자만의 힘이 아니고 뭐 정부, 공기업, 그다음에 그 이렇게 금융계, 그리고 성공한 벤처 1세대, 2세대 네. 이런 모든 층에서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지원해줬고 동참해 준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얼른 느끼진 못하지만요. 지금 오징어, BTS, 뭐 이렇게 한류 이런 모두는 우리가 정신에 의해서 나왔지. 그렇죠. 지식과 기술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정신이 한국 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이 바탕이 됐다. 이거는 네. 참 자랑스러워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눈 속에 자부심이 가득하십니다. 그러셔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저희가 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주성 엔지니어링 R&D 센터, 용인 R&D 센터입니다. 여기가 회장님께서 설립을 하신 주성 엔지니어링 이제 30년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청년일 때 이제 창업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 당시 생각도 이 청년들, 꿈을 펼치는 청년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이 나실 것 같고,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 때는 저런 게 없었는데 나 때는 저런 게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청년 창업이라는 게 기성 창업과의 다른 점, 장단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실 것 같은데 청년 창업과 사회 경륜이 많으신 분들의 창업의 차이점이라 한다 그러면 사실 차이점은 누구나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힘들겠지만 청년들의 창업은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창업이 될 수가 있고 기성세대의 창업은 그려진 그림을 좀 더 좋게 만드는 창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은 가치의 무한대를 추구한다 그러면은 기성세대들의 창업은 안정을 바탕으로 이게 그러니까 안정을 바탕으로 안정된 성장이지만 큰 성장은 아니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성장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청년 창업은 무의미한 것도 많겠지만 네. 세계를 바꿀 수도 있다. 의미는 나쁘진 않지만 성장성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봐서 어느 한쪽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네. 청년의 창업도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인프라와 신뢰를 바탕의 성장도 중요하고 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구축하려고 그러면 청년의 혁신성과 기성세대의 신뢰성이 합쳐질 때 그 강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년 창업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더 막막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두려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두려움들을 이제 이런 재단과 같은 곳에서 없애주기 위해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를 바꿀 만한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환경을 이제 만들어주고 가신데 그러면 우리나라 청년들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곁에서 지켜보신 결과. 저는요, 저도 뭐 30년 전에 청년에서 시작을 했고, 네. 그때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 MZ 세대들이 느꼈던 그런 생각, 그런 뭐 행동 똑같이 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30년을 세계 경쟁을 하면서 성장해 왔는데, 그러면서 세계 뭐 한 30개국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나의 경쟁력, 우리 회사의 경쟁력,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분석을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의 경쟁력은 진짜 1등이다. 1등이다. 뭐, 혁신성, 열정, 성실성, 뭐, 지식, 뭐,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돌아가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민족은 못 봤어요. 근데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목표를 낮춰놨어요. 저는 낮춰놨다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200년 전에 우리의 역사가 100년 전에 우리의 역사가 낮춰놨다. 근데 지금은 100년 전에 살았던 대한민국에 살았던 그분들도 대한민국 사람이었고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이다.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 사람은 세계를 정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100년 전에 200년 전에는 그러지 못했다. 그때 DNA나 지금 DNA 같걸랑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는 인정을 받고 있는 거는 새로운 정신이고 우리의 주체의식이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훌륭한 국가가 되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한 국가로 성장할 맞아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지금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대한민국 DNA를 통해서 이 청년 창업자들이 정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공하는 벤처, 성공하는 창업가들은 이런 것들이 좀 다르더라. 한 3가지 정도만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통찰력. 통찰력. 그다음에 2번째가 용기. 용기. 3번째는 공유. 공유. 예, 저는 이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통찰력이 지식이 경험이 통찰력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혁신은 지식과 경험이 만드는 게 아니라 통찰력이 만들고 통찰력은 지식이 없어도 된다. 미래에 대한 꿈, 집중력, 절실함, 목표의식이 명확하면 가능하다. 이 통찰력. 2번째는 용기입니다. 네. 용기 또한 지식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용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과를 만들고 책임지고 이 모든 게 용기입니다. 그렇죠. 용기인데 용기는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생각하는 철학이 같고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용기가 생긴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2명이 있으면 더 용기가 생기고 3명이 있으면 더 강해진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나의 지식이 나의 경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그러네요. 생각해요. 네. 새로운 도전이 미래를 만들지. 예? 이 도전에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용기는 철학과 목표 의식이 같은 파트너다. 그래서 이게 용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공유인데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은 신뢰가 없어요. 혁신은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고 신뢰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함께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원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사람이 근데 성공은 혁신과 신뢰가 함께 있을 때 가능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청년은 혁신을 할 수 있는데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 큰 성공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그 신뢰 구축에 가장 빠른 게 공유다. 공유를 통해서 신뢰를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큰 성공을 위해서는 공유에 인색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공유에 인색해 있어요. 공유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공유는 나의 신뢰를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만드는 핵심 동력이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라. 다른 부분은 사실 그동안 다른 강의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들었던 이야기인데 공유에 대한 부분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신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혁신이 어떻게 만들어서 사라지느냐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어요. 가장 젊은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신뢰입니다. 신뢰는 오래 살아야지 생기는 건데 청년들은 젊어요. 네.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 청년들이 성공을 해야 되걸로 신뢰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나의 공유가 필요하다. 남녀 관계도 남남 관계도 여녀 관계도 좋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애가 좋은 일을 해주는 게 공유예요. 친절도 그렇고 도움도 그렇고 네. 뭐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게 공유거든요. 공유가 많을수록 그 신뢰를 빨리 회복합니다. 성공했을 때 사회에 공유하는 거나 뭐 이런 모두가 젊은 청년들이 하기는 쉽지 않지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저는 늘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나보다 몇 걸음 더 앞서서 내 길을 똑같이 걸어왔던 선배들의 멘토링에 이런 것들이 정말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만큼 앞서 걸어간 사람들이 뒤에 걸어오고 있는 사람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10년이란 시간 동안 뒤를 계속 바라봐 주시면서 많은 청년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30년 동안 이끌어오신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도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황철주는 어떤 꿈을 꾸었고 어떻게 꿈을 이뤄왔는지를 잠깐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거든요. 저도 네.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가장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공고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다가 전문대 들어가서 또 직장 생활하다가 대학교 편입해서 또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대기업 갔다가 뭐 외국인 기업 갔다가 그다음에 창업하게 됐어요. 이 모든 하나하나가 나의 과거의 길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길은 좀 명확하다라고 생각해요.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네. 저 또한 똑같았어요. 저도 더 잘 살고 싶고 더 행복해지고 싶었다.
저의 목표를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했는데 그게 창업이었다. 리스크도 컸지만 창업이었다. 근데 제가 반도체 전공정 제조 장비를 만든다고 했던 1993년도에는 대한민국에서 만든 나사 하나도 반도체 전공정 제조 장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황철주가 혼자 창업한 1인 창업한 주성 엔지니어링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반도체 전공정 제조 장비를 만든다 하니까 세상이 다 웃었어요. 세상도 웃었고 대한민국도 웃었고 내 주위인 모든 사람도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걸 했습니다. 만들었고 세계 최초의 기술로 세계 최초의 기술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서 세계 1등 마켓시어를 달성하면서 성장을 해왔다. 저는 지금 그러면서 세계 경쟁을 해왔어요. 네네. 지금 우리 회사가 선수들이 500명인데 저는 창업할 때부터 세계 1등 기업하고 세계 경쟁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세계 1등 기업과 우리 회사보다 50배 큰 세계 1등 기업과 세계 경쟁을 해 가고 있다. 그거는 어렵지만 극복해 나오면서 성장하고 그 어려운 걸 달성하니까 기쁨도 더 크고 행복도 더 크다. 저는 주성이 대한민국의 자랑이다라고 생각해요. 세계 최초의 기술을 18개를 개발했고 그 18개 세계 최초의 기술을, 원천 기술을 보호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2,200여 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일을 우리 주성 선수들과 함께 만들어 왔고 반도체 전공정 제조 장비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기술을 우리 스스로 개발하고 세계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이거는 저의 지식이 아니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있었고 통찰력, 용기, 이 공유 정신을 함께 배우면서 해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단에 함께하는 청년들도 그렇지만 이 주성 엔지니어링에 함께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뭔가를 공유하고 싶어 하신다는 회장님의 생각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건물 곳곳에 회장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있잖아요. 보면은 가슴 뜨끈해지고 피가 끓어오르고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 적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의 정신 함양, 기업가 정신 함양 이런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의도를 하신 건가요? 제가 없더라도 우리는 더 잘 살고 행복해야 되니까 그거는 시스템이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스템은 혁신은 제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신뢰는 제 혼자서 못 만들어요. 함께 하는 시간만큼 신뢰가 커지걸로. 저는 혁신을 할 수 있지만 신뢰는 우리 주성 선수들의 99.9%의 주성 선수들의 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을 추가로 좀 드려볼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단단한 걸음을 걸어오신 황철주 회장님, 황철주 이사님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공유하고 그 희망은 결국은 성공할 수 있을 때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 때 성공이 가능할 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목표를 지향하면서 성장을 해왔어요. 네네. 이거는 이제 희망을 공유하고 이제 성공도 공유했고, 근데 혁신 생태계를 대한민국의 혁신 생태계를 만든 기업가 뭐 그런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가능하게끔 한 사람
그런 사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식과 기술과 사람은 영원한 미완성이다. 과학 기술은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했느냐 늦게 했느냐 쉽게 했느냐 어렵게 했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도 더 잘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한테도 있다. 그래서 희망은 누구한테도 있다. 그 시대에 찰나적으로 조금 더 힘들고 불편할 뿐이지.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도 불편하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다.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잘하면 더 잘 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은 희망이 생기고 누구나 우리 MZ 세대들이 갖고 있는 이게 정신적인 고뇌를 좀 풀어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다. 네. 말하고 싶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남자, 혁신 생태계를 만든 기업가 황철주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MZ세대 청년들뿐만 아니라 기업가로서 뭔가 좀 어려움에 직면한 그런 분들도 희망을 좀 품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마지막으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는 우리 멋진 청년들에게 응원의 격려의 한마디를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편안함의 끝은 죽음이다 라고 생각해요. 도전의 끝은 성공이고 행복이다. 그러니까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뛰어가는 사람이 좀 뛰어가면 힘들어서 걷고 싶고, 걷고 오래 걸으면 힘들어서 서고 싶고, 오래 서 있으면 힘들어서 앉고 싶고, 그렇죠. 오래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이제 더 자고 싶고, 그러면 죽음이에요. 편안함의 끝은 죽음이다. 새로운 도전의 끝은 성공이고 행복이다. 그래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그 말을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해주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왜 청년들의 영원한 멘토라고 불리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가 정신을 널리 이롭게 늘 많은 분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황철주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나는 뭘 도전해 볼까? 뭔가 큰 도전을 하기에는 살짝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작은 도전이라도 하나쯤은 오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용기가 생기고 있거든요. 희망의 아이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황철주 이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